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거짓말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고 리스크보다도 신뢰 리스크가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20대 대선부터 숱한 설화를 일으켰는데요.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언급을 한 뒤에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말을 해가지고 설화를 일으켰다라고 문화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여기에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보다 엄격해야 한다 라고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신뢰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은 지난 20대 대선 때부터 숱하게 거짓말, 말 바꾸기 논란에 휘말려 왔습니다. 6.3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신뢰 문제가 부각되자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싸워야 할 대상은 기존의 이재명이다, 즉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조국의 적은 조국처럼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법원은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일반 국민과 같은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선거인의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고려해서 허위 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즉 정치인과 일반인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인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실하게 대법원의 뜻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동안 말이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문제를 두고 이것을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로 봐가지고 좀 너그럽게 볼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거짓말로 봐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말이죠, 이걸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즉 일반인의 거짓말과 그리고 정치인의 거짓말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말이죠, 이재명 후보는 여러 차례 설화에 휩싸인 바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20대 대선 때인 2022년 2월 21일 이재명 후보는 대선 첫 TV 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합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실현 가능성이 극히 떨어지는 추측성 발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축통화라는 게 뭡니까? 달러 같은 거, 세계 통화의 중심이 되는 거, 유로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기축통화인데 도대체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혹세무민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이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 다음에 당시 토론에서 또 이재명 후보는 IMF는 국가 채무 비율을 85%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50%밖에 안 되니까 빚을 더 줘도 된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아니 IMF가 무슨 국가 채무 비율을 85%까지 가져갑니까? 나라 빚이 그렇게 많다가는 이거는 부도나게 됐지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무근으로 판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MF의 국가 채무 비율이 85%라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말이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청년 원가 주택의 경우 아무런 설명 없이 LTV 비율을 80%에서 90%로 공약을 바꿨다고 공격했는데, 이는 오보를 근거로 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이재명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죠. 충남 당시 그 당진 이 유세 현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RE100, 이것 때문에 2조 원짜리 계약을 날렸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RE100 때문에 2조 원짜리 계약을 날렸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BMW에 2조 원 규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RE100을 지킬 재생에너지가 국내에 없어서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업계는 계약 입찰에서 밀린 것뿐 RE100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대선 후보가 기업에 불리한 오해를 퍼뜨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BMW에 뭐 2조 원짜리 규모 배터리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가 RE100이라는 것이 이제 재생에너지 100%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나가리 됐다, 소위. 근데 RE100 때문에 나가리 된 게 아니고, 이게 입찰에서 밀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을 넣었는데, 우리가 그 2조 원짜리 배터리 공급 계약, 물론 이제 규모가 크니까 우리가 놓친 것은 아깝지만 이것이 입찰에서 밀린 것이 RE100 때문에 밀린 것이 아닌데, 이재명 후보가 마치 RE100 때문에 밀린 것처럼 잘못 주장을 했다.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 알고 그런 것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문화일보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알고 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선 후보라고 하는 것이 부정확한 얘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인과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며칠 뒤에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말을 바꾸게 됐는데 이건 진짜 문제인 거죠.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2월 3일 전북 전주에서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를 하던 중 존경하는 박 전 대통령께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같은 달 7일 서울대 강연회에서는 표 얻으려고 존경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전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한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말을 많이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도 뭐 말을 바꾼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도 공직선거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지금 결국 거짓말 논란 아닙니까? 결국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한 번 그렇게 했으면 또 잘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수치를 갖다가 정확히 모르고 좀 다르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지금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이라든지 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든지 그런 말들은 이거는 뭐 잘 모르고 한 말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뭐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뭐 예를 들어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허위사실 공표로 봐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걸 보죠. 봐서 이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가, 당선 목적으로 하는 말인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한 단어도 보지만 맥락도 보고, 그리고 고의 여부도 보고, 그리고 당선 목적인지도 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보는 겁니다. 이것이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또 사실인지 아니면 이것이 또 의견인지도 보고, 이것이 또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허위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의사의 표현인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이번 10명의 대법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야말로 지금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렸기 때문에 양형도 사실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재판을 중지시킨다는 법으로 만들겠다. 아니 법이 우연법을 만들어도 됩니까? 법 만들었다고 끝난다는 얘기 있습니까? 이 대법원이 말이죠, 이걸 우연법률이라고 그래서 이걸 적용 안 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도 있고 내지는 또 우연법률 심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재를 장악하려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이재명이가. 그런데 헌재도 지금 이상한 판결을 자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재가 또 이재명을 그냥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그런 이상한 판결을 했다가는 그랬다가는 헌재도 말이죠, 이거 제대로 이거 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재명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뭐 힘 있을 때는 뭐 뒷받침이 된다고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영원히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힘이 빠졌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강민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히틀러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참한 결말까지 말이죠. 하여튼 대한민국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 말고요. 지금 이재명이 지금 아주 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불 10년이고요. 아니 건불 10년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의 권력,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지금 권력, 저것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같이 단결하면 뭉싸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그거보다 더한 것도 다 이겨냅니다. 강신업 TV입니다.